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민입니다. 오늘은 농식품 아이디어를 내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내라가면은 뭐 무조건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해야 아이디어인가 이렇게 그 어떤 순서가 없이 우연한 기회에 나오는 게 아이디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은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도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올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농밭 이제 68강으로, 아니 69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방법. 농밭 이제 69강이네요. 유튜브에서 농밭이를 검색하시면은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농마시를 검색하셔가지고 유익한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통합하기입니다. 야, 이게 아이디어가 뭐 에디슨처럼 내가 처음부터 창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옛날 말이지. 지금은 애지가는 것은 거의 다 발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완전 새로운 거를 발명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통합하기입니다. 사실 우리 핸드폰도 기존에 있는 어떤 녹음 기능이라든지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이 지금 단순히 합쳐진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유기적으로 연결한 거죠. 단순한 합쳐진 건 아니고. 그래서 통합하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통합하기. 그래서 한번 합쳐보라 이거죠. 무슨 상품과 무슨 상품을 합쳐보기도 하고, 무슨 성분과 무슨 성분을 합쳐보기도 하고, 무슨 경영체와 무슨 경영체를 합쳐보기도 하고, 협력해보기도 하고, 다와 경쟁사와 잠시 동거해보기도 하고, 적과의 동침도 해보라 이거죠. 나의 시설에 또 다른 어떤 시설을 합쳐보기도 하고, 나의 차에다가 QR코드를 달아보기도 하고, 아무튼 무엇을 자꾸 합쳐보라 이거죠. 또한 내가 단순한 그런 선물 세트도 뭐 한 가지 농산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뭐 합쳐보는 것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그래서 첫째는 통합하기입니다. 뭐와 통합했을 때는 전혀 새로운 기능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첫 번째 방법으로 통합하기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통합하기는 상품과 상품도 있지만 성분도 성분도 있다는 거, 또 경영체와 경영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다기능화하기. 사실 맥도날드에서 처음에 그 맥도날드가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매점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주방장은 주방 기능만 하고 서빙은 서빙 기능만 하고 인사하는 사람은 인사 기능만 하고 계산하는 사람은 계산 기능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인원이 각자가 자기 일에만 충실히 했던 것이죠.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난 뒤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사람이 주방장이 바쁘면 모두가 주방장을 도와주고 계산이 바쁘면 모두가 계산을 도와주고 누구든지 계산을 할 수 있고 주방 일을 할 수가 있고 서빙을 할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는 다기능화 작전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시 본래의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기능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농장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네 맥도날드 기존의 주방장 기능과 판매 기능을 분리했던 것을 뭐 한 사람이 주방 기능과 판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은 또 다른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소됐듯이 농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세분화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인건비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포장박스, 빈 용기도 다 먹고 난 후에는 그런 재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다기능화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내는 방법 세 번째 포개어 집어넣기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물 세트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탐마로 어떤 그런 업무를 볼 때 배는 배만 넣거든요. 이와 같이 뭐 8개다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를 선물 세트를 구성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다가 쌀을 1kg짜리 한 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세트로 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배 8개에다가 가운데는 탄마로 쌀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1kg짜리 정도 쌀을 한 포 넣어가지고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복합 상품으로. 그래서 쌀과 배가 어떻게 보면 통합된 거죠. 그래서 포개어 집어넣기도 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포개 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장 박스의 경우 뭐 경계선을 나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과 박스의 경우는 빈 공간에 깻잎을 넣어 보기도 하고요, 얹어 보기도 하고, 정 넣을 것이 없으면 편지라도 넣으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양파즙을 팔면서 조그마한 가위를 포개해서 넣어서 이렇게 즙을 먹을 때 뭐 손으로 따면 막 어크러블 엎어진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물이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가위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물론 집에 있으면 구하기인데 차에서는 가위가 없을 때도 많으니까 아예 가위를 뭐 그래봤자 200원도 안 되거든요. 조그마한 가위는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판매하면은 소비자가 굉장히 포개에 집어넣기 일환인데 신뢰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봉지를 그렇죠. 이제 갑자기 가위가 없을 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자, 네 번째죠. 예, 분리하기입니다. 아까 이제 통합하기도 해봤고, 다기능화하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포개어 집어넣기도 해봤고, 이번에는 분리하기입니다. 지난해에서 표고버섯이 안 팔려가지고 어떤 분이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내 표고버섯이 안 팔려요. 그래서, 곶감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곶감 컨설턴트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곶감을 한 세트에 얼마를 넣냐 그랬더니 32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1인 가구 시대라 너무 많이 안 먹고 또 보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소포장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16개로 곶감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시 어려움이 해소되고 판매가 잘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곶감 32개 넣는 것을 16개로 줄여서 2박스로 만든 결과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소포장화인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분리학입니다. 분리. 예, 크게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반절로 짜게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거죠. 분리하기. 사과 16가를 출시하면서 혼합 사과를 출시한다든지, 그렇죠. 반절 뭐 8개는 뭐 사과, 8개는 배,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다른 것들을 혼합하여 판매한다든지, 유색 혼합미를 넣는다든지, 기존에 있어서 뭐 불필요한 기능을 빼본다든지, 이게 바로 알뜰폰이잖아요. 복잡한 폰보다는 조금 싸게 해가지고 알뜰폰이라 해가지고 기존의 기능, 쓸데없는 기능을 뺀 거, 이게 바로 알뜰폰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 상품에서 뭔가를 분리해 보는 거, 이렇게 당도가 없는 이런 당뇨에 걸리시는 분들은 또한 당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도를 없애는 방법도 이렇게 당도가 없는 즙, 이런 것이 이제 당뇨병 환자를 위한 그런 토마토 생산 등이 이런 거죠. 그래서 뭐에서 뭐를 또 빼보는 겁니다. 이건 분리해 보기도 하고, 뭔 어떤 복잡한 그런 상품 세트에서 뭔가를 한번 빼보라 이거죠.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내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상품 만들기 전에 무엇을 팔려고 하는가.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기 전에는요. 내 스스로한테 이와 같이 질문을 해보라 이거죠. 무엇을 팔려고 하는가. 내가. 그 다음에 누가 살 것인가. 내 상품을.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 팔 것인가? 농협이 팔 것인가? 내가 직접 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들 것인가? 그 다음에 가격은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도매냐 소매냐? 언제 순위분기점에 도달할 것인가? 1년이 걸릴 것이냐? 2년이 걸릴 것이냐? 언제까지 싸게 팔 것이냐? 어떻게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렇게 8가지 정도는 최소한 생각을 한 다음에 아이디어 상품을 내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을 무조건 내놓지만 말고 과연 내 상품이 시장에 가서 무엇을 팔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요. 전 국민을 상대로 내 상품을 팔겠다 하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내 상품이 과연 중년을 위한 것이냐, 청년들을 위한 것이냐, 학생들을 위한 거냐, 어린애를 위한 거냐, 노인을 위한 거냐, 고령 친화식품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다 그 상품의 구성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살 것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팔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팔 것이냐, 인터넷을 통해서 팔 것이냐, 대행을 해서 팔 것이냐, 농협을 통해서 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가격은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 언제 순위분기점이 오를 것인가,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박농가 6차 산업 아이디어 사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박에 관한 것을 모두 모아본다. 사실 수박 농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박 농장들도 수박 음료수, 수박차, 그러니까 수박에 미쳐라 이거죠. 수박빵, 뭐 수박즙, 수박엿, 수박 아이스크림, 뭐 수박밥, 수박 녹차, 수박 인형, 수박 저금통, 수박 연필꽂이, 수박 박물관, 자기 농산물에 대해서 농공상이 융합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융복합 시대. 그래서 수박 옷, 수박 모자, 수박 그림, 수박 관련 책자, 수박 역사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후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라 이거죠. 그것도 먹는 것만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수박 관련 그림 그리기도 하고 수박 모자도 만들어보고 수박 옷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연필꽂이도 만들어보고 우리는 오로지 수박 따기 체험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좁은 개념의 체험이다. 농장 체험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수박 하나 가지고도 충주 사과연구소에서는 80가지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이런 것들이 6차 산업이고 융복합 농업이고 다각화 농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볼거리가 있어야 하므로 네모난 수박 이런 것도 특별하게 만들어 보라 이거죠. 세모난 수박도 만들어 동그라미도 만들어 동그라미는 원래 동그라미죠. 그 외에 다른 작물 농장과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라 이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농장과 다른 농장이 서로 팜플렛도 교환을 하고 서로 다른 농장과 팜플렛도 내 농장에 갖다 놓고 내 농장에 있는 팜플렛도 다른 농장에 갖다 놓고 서로 공유를 해라 이거죠. 그래서 어디 농장으로 가든 고객들이 내 농장의 팜플렛이 서로가 있듯이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도와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농식품 아이디어를 내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농바시제 69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은 유익한 동영상이 많이 나오니까요.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요. 저희 전화 010-9466-9287로 댓글로 주시면은 또 문자로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휴일날 제 농식품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방법 농바시제 69강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재능 기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 흐린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